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자 독일 사람인 우르술라입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독일인이시거든요. 이중 국적자로 지금은 남편이 살고 있는 독일에서 아이 셋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한국에 살고 싶은데 남편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튼 이건 사족이고,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남편이 한국 여행 도중 느낀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이 지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잘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제 우르술라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남편과 저는 독일에서도 꽤 추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변덕스럽고 혹독한 날씨로 유럽에서도 유명해요. 그런데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미네는 알프스 산맥이 가까워서 겨울엔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훨씬 추워지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넨보다 추울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나 캐나다 같이 추운 곳보다는 낫다고는 생각했지만 한국이 이런 나라들보다 거센 추위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었죠. 보통 이런 나라들은 추위를 버티는데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두꺼운 옷을 입는다던가 하는 노력으로 말입니다. 저희 부부도 한국에 직접 가기 전까지는 제 부모님의 한국의 추위에 대한 경고를 쉽게 믿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이 겨울을 나는 모습은 추위를 버틴다라는 말보다는 추위를 극복해 없애버린다에 가깝다고 느껴졌어요. 아마 극복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경험한 한국의 추위를 들어보시면 왜 한국인이 겨울을 극복하는 사람들인지 아실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안정되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는 제 부모님도 뵈러 갈 겸 한국 여행을 계획했죠. 남편은 제 부모님을 보러 가는 것도 좋아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따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결혼 전에 제 부모님을 뵈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한국의 여름이 워낙 더웠기 때문에 남편은 한국의 겨울도 선선하지 않을까 오판한 것이었죠. 저도 한국의 계절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고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 같이 생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처럼 온화한 기후이지 않을까.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부모님은 분명 경고했어요. 부모님 보고 나서 많이 돌아다닐 것이라면 꼭 옷을 단단히 껴입을 준비를 하고 오라고 말이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니랬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저희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 여행 계획이나 짜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들렀다가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까지. 저희는 너무너무 신이 나 있는 상황이었죠. 워낙 사업을 안정화시키느라 진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서울에 먼저 도착했어요. 서울은 저희가 살던 미넨이나 베를린보다 훨씬 온화한 기후였죠. 부모님은 다행히 서울이 따뜻할 때 와서 다행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겁주시더니 이게 뭐냐라면서 이럴 줄 알고 옷을 줄이고 선물을 많이 사왔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 말이죠. 다음 행선지가 강릉이었는데 분명 후회할 거라고 하셨어요. 확실히 강원도에 들어서니 한국이 매우 춥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독일보다 산도 많고 특히 강릉은 동해바다를 접한 도시이기에 미넨보다 훨씬 바람도 따갑고 추웠어요. 옷도 그렇게 껴입지 않은 상황이어서 순수 독일 사람인 남편은 이빨까지 달달 떨었죠. 그때 부모님이 했던 경고가 생각나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바닷가랑 가까운 도시로 가면 무조건 이 정도 추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는 달달 떨어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독일의 늦가을처럼 입고도 멀쩡하게 거리를 걸어갔죠. 특히 어르신들은 얇은 패딩 하나만 입고도 거리를 잘 돌아다니시니까 저희는 너무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조차 따가운 겨울바람에 뺨이 벌게져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표정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확실히 다른 점이 또 있었죠. 저희 남편이 지적한 지점인데요. 바로 차도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신기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겨울에 도로가 꽉 막혀 마비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 불만을 가지지도 않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도로가 막혀 있는 것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싹 치워져 있으니 놀라웠어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눈을 치우는 작업을 시민과 공공기관이 서로 자주 하니까 눈이 쌓여 있을 새가 없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친한 경우에는 각자의 집 앞에 쌓인 눈을 함께 쓸고 밀어놓는 제설 품앗이도 한다고 해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믿어지지 않았죠. 제설이란 작업은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골목 곳곳을 보면 눈이 거리를 막아놓고 있지 않으니 믿을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강릉에 도착한 저희들은 예약한 숙소로 향했죠. 다만 이런 추위를 예상 못해서 숙소를 바꿀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옥 스테이를 계획했었는데 한옥에서는 눈 내리고 칼바람이 부는 지금의 추위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하든 그냥 다른 숙소를 예약할까 했죠. 그런데 일단 안에 들어오니 한옥은 겉으로도 상당히 아름답지만 내부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지로 장식된 문들과 눈이 쌓인 처마에 황색 조명이 달려있어 동양화의 한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돌길도 이 분위기에 한몫해서 이곳이 숙소라기보다는 관광지나 문화재로 느껴지기까지 했죠. 그러나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한옥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다고 느껴진 공간이었습니다. 침대가 없어서 아마도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되나 싶었죠. 남편은 이런 취침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라 제가 이불을 깔아주니 남편은 별 불만 없이 잘 누웠습니다. 방바닥에 누우니까 따뜻함이 등을 감싸며 저희들의 차가워진 몸을 퐁듀처럼 살살 녹여주었어요. 남편은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다음날 아침에 아주 쌩쌩해져 있었죠. 저희는 숙소 관리자분께 얘기해서 혹시 방이 왜 이리 따뜻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관리자분은 온돌, 그 중에서도 직접 모닥불을 떼워 따뜻한 온도로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는 라디에이터 방식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기에 남편은 이 난방 방식에 매우 놀라워하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관리자분이 귀찮을 정도로 온돌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또 사업 아이템 생각나셨구만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으면 바로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이 호텔 숙박업을 하는데 최근 새로운 컨셉의 숙박업소를 만드는데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한번 더 찾아오게 될까? 이런 걸 고심하고 있던 차의 온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걸 회사에 빨리 알려줄 생각에 아주 몸이 달았더라고요. 이후 저희 부부가 독일에 귀국한 후 직원들은 독일에서 어떻게 온돌 난방을 구현할지 아이디어를 내야 했죠. 독일은 한국과 달리 온돌 난방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없어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새로운 방식으로 꽤 쏠쏠한 수익을 거두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방식은 영업비밀이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국 여행은 저희에게, 특히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우르술라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번 사연에서 온돌 난방 방식이 점점 글로벌 표준 난방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혹시 다른 나라가 자기네들 것처럼 주장하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